아파트 규제로 중대형 오피스텔 가격 상승, 경기도 오피스텔 시장 월세 강세 뚜렷.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월세로 몰리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오피스텔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아지고 이를 대체할 신축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서 잘만 하면 수익률이 괜찮겠다라고 보시기 때문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광명 퍼스트 스위첸 오피스텔 청약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2달 전에 나왔다면 눈길조차 두지 않으셨을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명 안에서도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5% 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전세 수요까지 오피스텔로 모이고 있어서 이 분위기가 단기간에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도권의 투자용으로 신축 오피스텔이라도 확보해놔야 뒤처지지 않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단지도 찾아보신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긴 크기가 제법 있어서 2에서 3년 정도 실거주를 한 뒤 나중에 월세를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서울에 직장 다니는 아이한테 결혼 전까지 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월세로 돌리면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당연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들어갔다가 막상 예상과 달라지면 수익은커녕 몇 년 동안 출구가 막힌 채 부담만 안고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명 퍼스트 스위첸, 이 단지가 지금 넣어볼 만한 청약인지 아니면 한번 멈추고 더 따져봐야 할 청약인지 주변 단지들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광명 퍼스트 스위첸 청약을 넣기 전에 문자 몇 개,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선생님께서 이 3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이 단지를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이 단지에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다른 단지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오피스텔 시장은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좋아 보이는 청약도 막상 내 상황과 안 맞으면 끝까지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이 거치고 나면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분위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만 보더라도 오피스텔 분위기가 나쁘다고만 보긴 어려운데, 예를 들어 KB 오피스텔 통계를 찾아보면 경기도의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전 달 대비 0.8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수익률은 계속 오르고 있고 3월에는 평균 5.52%를 찍으면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오피스텔 관련 수치들은 전체적인 것들이 많지만 이 와중에도 긍정적인 흐름도 나옵니다. 뉴스에서는 급매다, 하락이다 많이 나오지만 실제 숫자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청약은 망설여지는데요. 그 이유의 하나는 분양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분양가를 찾아보니 전용 45 타입은 4억 7,800과 4억 9,300만원에 전용 62 타입은 6억 4,800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에 1,000만원, 중도금은 분양가의 10%에서 1,000만원 제외한 금액을 내셔야 하고 장음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90%를 완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가전제품, 취득세 등으로 2에서 3,000만원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언뜻 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계약금과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보면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부담이 크다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명시에 터전이 있고 이 단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입주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위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는 꼼꼼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문제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이 가격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무조건 넣어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도 맞는 분들만 들어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광명동 일대가 별로인 동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광명 사거리역도 도보권에 있고 이 일대가 재개발로 신규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재개발될 구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서울 안에 공급이 워낙 부족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광명시를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청약하고 있는 광명시 퍼스트 스위첸 전용 45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시면 3월 10일에 13층 물건이 4억 9,300에 거래가 되었고 2월 13일에는 3층 물건이 4억 6,900에 거래도 나왔고 호가는 3억 9천만원에서 5억까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단지 가격은 어떠십니까? 광명 퍼스트 스위첸 현재 분양가와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청약으로 넣는 게 괜찮은
사는 걸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여길 팔고 나갈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청약도 보시고 가성비 좋은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하지만 여기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기도 좋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지금 시점에 부동산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비교하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선생님께서 이 단지 청약을 넣지 않더라도 광명시 쪽과 더불어 서울 안에 다른 단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광명시 안에 이 단지 가격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2018년 3월 입주한 일직동의 IDS 타워를 보시면 3월 21일에 전용 58, 12층 물건이 4억 3천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25년 11월 15일에는 8층 물건이 4억 7백만원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평균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의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관련된 무시무시한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됩니다. 오피스텔도 규제가 들어올 확률도 높고 그동안 대출 부담도 많이 늘고 세금도 많이 늘어서 거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나오는 곳은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서초구나 영등포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고가의 단지들은 조정이 되는 곳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광명 퍼스트 스위첸 분양가와 입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은 포기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단지 매매 호가도 살펴보면 매물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1동 9층 물건이 3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너무 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나 그래도 거래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저희는 전월세 가격을 꼽습니다. 거래가를 보시면 4월 16일에 13층 물건이 3억 5천에 신고가로 전세 계약이 되었고 2024년 10월에는 10층 물건이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15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는 매매가와 차이도 줄고 있고 단순하게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5% 정도가 나와서 괜찮다고 보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는 전세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등록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 다음에 나오는 월세가 외서 10만원 더 높인 가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피스텔 월세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실 저는 이번 이사철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다주택자 매물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의도는 맞다고 보지만 이게 결국 주류인 전월세 시장을 흔들 거라고 봐서 혹시 이번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월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명 퍼스트 스위첸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분양가 감당이 안 되시고 영끌에 영끌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선생님께 정말 맞는 단지인지 아닌지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분양가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솔직히 이래서 전월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광명시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폭락이 오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길 권해드리고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명시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월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광명 퍼스트 스위첸 청약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광명 퍼스트 스위첸 오피스텔 청약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단지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